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들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파라오들은 인류 초기 문명 중 가장 앞서 나간 문명을 다스렸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신처럼 떠받들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신적인 존재들 중에는 도라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노예들 몸에 꿀을 바르는 것부터 자기 딸들한테까지 손을 대는 등 아주 방탕하고 호화롭게 살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파라오들을 숭배하기 위해 조각상을 만들다가 혹은 그들의 피라미드들을 위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바꾸면서 만든 무덤은 죽은 파라오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들 말이죠. 이런 권력을 누린 사람은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럽 왕정시대 왕들이어도 이 정도까지 막강한 힘을 쥐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지도자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당시 최고의 갑 중의 갑인 슈퍼갑 파라오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철없는 꼬꼬마 페피 2세. 페피 2세는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때 겨우 6살 꼬꼬마였습니다.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파라오라 해도 아직 어린애였고, 그래서 여느 6살 남자애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왕이라고 다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어린 왕은 예상대로 아주 응석바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응석바지답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져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서 하크후프라는 탐험가가 춤추는 피그미를 봤다고 왕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철없는 페피 2세는 춤추는 피그미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크후프한테 당장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죠. 당연히 이 춤추는 피그미와 함께요. 그리고 피그미한테 절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명령까지 내리는데요. 배를 탈 때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라. 잘 때는 피그미가 자는 해먹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재워라 등의 명령이었죠. 밤에도 10번씩 일어나서 체크하라고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페피 2세는 춤추는 피그미를 결국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싸가지가 아주 철이 없이 자라는 것처럼 페피 2세 또한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지면서 아주 싸갈스가 바갈스로 자라게 됩니다. 유명한 한 가지 일화를 더 들려드리자면, 하루는 갑자기 노예들한테 옷을 다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꿀을 바르라고 하죠.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자기한테 파리가 붙는 게 싫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참신한 또라이네요. 물론 이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만 이 이상은 심의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 세소스트리스의 거시기 동상. 세소스트리스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 지도자로 추앙받는 파라오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세상 끝까지 전부 군대를 보내 끊임없이 영토를 넓혀갔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간 모든 전쟁터에 이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주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떻게 적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는지, 신들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는지 등을 써놓은 기념비 말이죠. 뭐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역시나 이 파라오 또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기념비마다 거시기를 그려놓은 것이죠. 거시기가 뭐냐고요? 있잖아요. 심의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튼 적군이 강했고 충분히 맞서 싸웠다면 남자의 그곳 모양을 기념비에 새겨두었고요.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면 여자의 그곳 모양을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거시기 기념비들은 아프리카 대륙 곳곳까지 세워졌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까지도 멀쩡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는 하네요. 3. 동물 극혐 캔비세스. 캔비세스는 원래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인으로 키루스 2세의 아들이었죠.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벌하고 난 후 캔비세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캔비세스는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동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캄비세스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동물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그가 이집트인들이 신처럼 숭배하던 아피스라는 황소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피스를 관리하던 신부들 앞에서 단도를 빼들어 황소를 찌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한테 딱 어울리는 신이네! 하고 비웃으면서요. 딱히 이집트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 사자 새끼랑 강아지들을 싸움을 붙여 구경하면서 보기 싫다는 아내에게 그 광경을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동물을 싫어했다기보다 그냥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4. 페로스의 오줌 목욕. 세소스트리스의 아들인 페로스는 장님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었겠지만 이집트 전설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나일강이 범람했는데 강물이 멈출 생각을 안 하자 페로스는 화가 나서 강에 창을 던졌고 신들은 더 화가 나서 페로스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하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페로스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은 적 없는 여자의 오줌으로 눈을 씻으면 된다는 신탁이었죠. 페로스는 바로 아내의 오줌으로 눈을 씻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신탁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은 것이 되니까요. 아내는 바로 죄인 취급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이번에는 마을의 여자들을 모두 모아 항아리에다가 소변을 보게 한 다음 눈을 여기다가 적셨습니다. 정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의외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십 명의 오줌에 눈을 씻고 나서 페로스는 드디어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뒤 그 오줌의 주인이랑 그 자리에서 결혼하였고 옛 아내에겐 사형을 내렸답니다. 적어도 전설 속에선 그래요. 물론 현실에서 페로스가 마법 오줌으로 시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완전 허구겠죠. 그리고 자기 아내 오줌으로 시력을 되찾지 못했다고 아내를 죽이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특이한 취향을 어떻게든 포장한 것 같기도. 5. 멘카우레는 죽기를 거부했다. 파라오가 아무리 신처럼 떠받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죠. 그리고 파라오들 역시 자기가 죽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4, 5세계에 갖고 가기 위해 피라미드까지 세우긴 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 26세기에 통치했던 멘카우레라는 파라오는 죽음을 심하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신탁을 받아 6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를 미루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오지 않으면 다음 날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닐 테니 자기도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최대한 많은 등불을 밝게 켜놓고 아직 낮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멘카우레는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인공불빛 아래서 축제를 벌였죠. 그리고 이 때문에 하늘나라로 더 일찍 떠나게 됩니다. 부질없다. 6. 100명의 여자와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는 너무 오래 살아서 사람들이 왕이 절대 안 죽는 게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보통은 왕좌에 오르고 나서 몇 년 안에 암살당하는데 람세스 2세는 91살이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냥 오래 산 게 아니라 금수저로 꿀 빨면서 인생을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특히나 여성 편력이 아주 화려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확인해보니 공식 아내만 최소 9명에 아내가 아닌 여자들과 낳은 아이들까지 100명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람세스 2세는 자기가 본 모든 예쁜 여자랑은 무조건 했습니다. 케타에 쳐들어갔을 때도 예쁜 맏딸을 넘기지 않는 이상 평화협정은 체결할 수 없다고 했었죠. 람세스 2세는 심지어 자기 딸들한테까지 손을 댔는데요. 큰딸을 포함해 총 3명의 딸들과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현대 시점에서 보자면 개쓰레기의 바로 탄핵감이지만 그 당시에 그는 신 그 자체였으니까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7. 여자에서 남자로 하트셉스트. 하트셉스트는 이집트를 통치한 몇 안 되는 여자 파라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엄청난 업적을 남길 인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는 좀 더 발전했을지는 몰라도 여자와 남자를 평등한 존재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녀는 단지 여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트셉스트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화가들에게 자기를 남자로 그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두박근이 울룩불룩하고 턱수염도 덥수룩하게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도 자기 자신을 라의 아들이라 부르며 심지어 실생활을 하면서도 수염을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며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들은 여자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엄마를 이집트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잘 지웠던지 하트셉스트가 존재했다는 걸 1903년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와, 정말 미친 거 아냐? 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저런 환경에서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딱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파라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